얼마 전에 한 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이제 자식들 다 키우고 남편도 은퇴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삼성 서울병원에서 노년기 심리를 오래 연구해온 의료진들도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아오셨는데 정작 나는 누구인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으셨던 거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거울을 보면서 낯설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내 얼굴인데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 말이에요.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분 중 7분이 은퇴 이후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다고 답하셨습니다. 특히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일수록 그 혼란이 더 깊다고 해요. 천안에 사시는 서영순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올해 66이신 서영순 선생님은 평생 두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남편도 은퇴한 후 선생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였더라? 서영순 선생님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고 인생 후반전을 진짜 나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10가지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자와 하루 종일 붙어 계신가요? 아니면 거꾸로 배우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시나요? 사실 이 두 가지 모습 다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노년정신의학팀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갈등을 호소하는 분들의 73%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계셨다고 합니다. 반대로 배우자 없이는 식사 한 끼도 챙기지 못하시는 분들 역시 비슷한 비율로 우울감을 호소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붙어 있어도 문제, 떨어지면 더 문제라니 말이죠. 서영순 선생님도 처음엔 그러셨다고 합니다. 남편분이 은퇴하시고 나니 하루 종일 집에 두 분이 계셨는데 처음엔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소한 일로 부딪히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리모컨 하나, 반찬 하나로도 언성이 높아지고 같이 있는데도 외롭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부가 한 몸처럼 붙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 이게 오히려 두 분 모두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팀은 이를 과도한 상호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서로에게 너무 기대다 보니 각자의 삶의 기둥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영순 선생님께 제안드린 것은 이거였습니다. 같은 집에 살되 각자의 시간표를 만들어 보시라고요.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 오히려 남편분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이 몇 분이나 있었나요? 30분이요? 1시간이요? 혹시 전혀 없으셨던 건 아닌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 잔 마시는 그 10분만이라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고슴도치가 겨울에 추워서 서로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리고 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둘 다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멀어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을 배우자에게만 의지하며 사셨다면 그 순간 삶의 중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단단한 일상이 있다면 슬픔은 크더라도 삶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따뜻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나만의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지 감이 잡히셨다면 다음으로 그 시간 안에서 무엇을 할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누군가를 위해 선택해 오셨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시작하실 차례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팀이 인용하는 한 해외 연구가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는 방 꾸미기나 식사 시간 같은 작은 일들을 스스로 선택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직원들이 모든 걸 결정해 주었습니다. 18달이 지난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스스로 선택했던 그룹은 건강 상태가 더 좋아졌고 행복도도 높아졌으며 심지어 사망률까지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라는 거죠. 서영순 선생님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남편분 입맛에 맞춰 음식을 만드셨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은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날만큼은 부엌이 본인의 공간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점심 메뉴, 입을 옷, 산책할 시간, 작은 것부터 내가 직접 정해 보시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해. 아무거나 다 괜찮아. 이런 말 대신 나는 이게 좋아. 오늘은 이렇게 해볼래. 라고 말해 보세요. 작은 결정들이 쌓여서 여러분을 다시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가기 싫은 모임, 하기 싫은 부탁, 거절하면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면서 사는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도 나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몰입할 거리를 찾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일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몰입할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면 갑자기 그 대상이 사라져 버립니다. 천안에서 만난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은퇴 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내분을 졸졸 따라다니셨던 분이었는데 답답해진 아내분 권유로 마지못해 동네 복지관 사진 동아리에 등록하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카메라를 좋아하셨던 기억이 떠올라서요. 첫 수업 과제로 동네 사진을 찍으러 나가셨는데 나무와 꽃을 찍다 보니 3시간이 훌쩍 지나갔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디서 무엇을 찍을지 생각하느라 바빠지셨고 아내분이 같이 장 보러 가자고 해도 오늘은 사진 찍으러 갈 거라고 답하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6달 후엔 사진 동호회까지 가입하셔서 주말마다 출사를 나가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따로 또 가치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만의 세계를 갖는 것입니다. 배우자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혼자여같이
외롭지 않을 무언가를 갖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부부가 한 몸처럼 붙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삼성 서울병원 노년정신의학팀은 이를 세대적 학습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떠올려 보세요. 평생을 한 집에서 같이 살고 같이 일하고 같이 식사하는 게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 거죠.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이후의 시간이 30년에 이릅니다. 과거에는 은퇴 후 몇 년 정도였던 시간이 지금은 또 하나의 인생만큼 길어진 거죠. 그러니 과거의 방식 그대로 부부가 매일 붙어 지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영순 선생님의 남편분도 처음엔 따로 시간을 보내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를 멀리 하는 건가 하는 서운함도 있으셨다고요. 하지만 서영순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둘 다 각자의 시간이 있어야 함께 있는 시간도 더 행복할 수 있다고요. 지금은 남편분도 오히려 본인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셨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동네 바둑 모임에 나가시고 서영순 선생님은 그 시간에 수영을 다니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배우자와 따로 시간을 보내는 약속을 잡아보시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그 시간이 두 분 모두에게 소중한 숨구멍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나를 위한 선택에 대해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팀이 강조하는 것은 작은 선택의 누적이 결국 정체성을 회복시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의 필요를 먼저 살피며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배우자가 편한 시간, 시댁이나 친정에서 기대하는 역할, 그 사이에서 정작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영순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떡볶이를 좋아하는지 칼국수를 좋아하는지조차 가물가물했어요. 평생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만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내가 누구인지 다시 알아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결정감이라고 부릅니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은 단순한 만족감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삼성 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자기 결정감이 높은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스트레스 지표가 확연히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거절하는 연습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서에서는 거절이 곧 무례함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억지로 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진짜 좋은 관계는 솔직함 위에 세워집니다. 정중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조금씩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저는 쉬고 싶어서요. 다음에 함께 해요. 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몰입할 거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팀은 몰입 상태를 일컬어 시간 감각이 사라지는 경험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뇌는 걱정이나 불안 같은 잡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몰입할 거리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이 훨씬 낮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천안에서 사진을 시작하신 어르신뿐 아니라 서영순 선생님 본인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배우다 그만두었던 가야금을 다시 배우기 시작하신 거죠. 처음엔 손가락이 굳어서 하나 내는 것도 힘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30분씩 연습하시면서 조금씩 곡을 완성해가는 재미에 푹 빠지셨다고 해요. 지금은 동네 작은 공연에서 가야금을 연주하실 정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분명 그런 씨앗이 있을 겁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지만 생활에 치여 내려놓았던 무언가, 그게 그림일 수도, 글쓰기일 수도, 요리일 수도, 정원 가꾸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그저 그 첫걸음을 다시 떼어보는 작은 용기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젊었을 때 좋아했지만 잊고 지냈던 무언가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림이든 악기든 운동이든 상관없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는 그 느낌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는 새로운 인연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시나요? 평생 알고 지낸 친구면 충분하다고 여기시나요? 그런데 심리학 연구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나 도움을 얻을 때 누구에게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는지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끔 만나는 지인,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 그러니까 가벼운 관계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운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세계에 살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이 적습니다. 반면 가벼운 인연들은 각자 다른 세계에 살고 다른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만날 때마다 신선하게 느껴지는 거죠. 서영순 선생님도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생 알고 지낸 친구분들을 만나면 옛날 이야기나 건강 걱정만 나눠서 만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동네 수영장에서 새로 알게 된 분들과는 그냥 오늘 수영 잘 됐다, 컨디션 좋다, 이런 가벼운 대화만 나누는데 그게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해 주셨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관계를 사회적 간식이라고 부릅니다. 깊고 의무감 있는 관계가 정식 식사라면 가볍고 짧은 만남은 간식인 셈이죠. 정식 식사도 중요하지만 사실 간식이 더 자주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모임이나 동아리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나만의 공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지만 노년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하루에 7, 80%를 집에서 보내신다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렇다면 집이라는 공간이 어떤 곳인가가 남은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팀의 자료에 따르면 밝고 정돈된 공간에서 지내시는 분들은 우울감이 확연히 적었고 어둡고 어수선한 공간에서 지내시는 분들은 더 깊은 우울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환경이 우리의 기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천안에서 만난 70대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에서 40년을 살았는데도 요즘 들어 제 집 같지가 않다고요. 벽지 색깔, 가구, 커튼까지 전부 배우자의 선택이었고 본인의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과제를 하나 드렸어요. 집 안에 본인만의 작은 공간 하나를 만들어 보시라고요. 그분은 낡은 베란다를 청소하고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놓으셨습니다. 화분 몇 개를 사서 꽃을 키우기 시작하셨고요. 다음에 뵈었을 때 그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공간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요.
아침에 거기 앉아서 커피 마시는 게 하루 중 제일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왔을 때 그 공간이 따뜻하게 반겨줘야 외롭지 않으니까요. 작은 스탠드 하나, 좋아하는 사진 한 장, 폭신한 방석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 집을 나만의 안식처로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따로 또 같이 지내는 부부의 거리, 나를 위한 선택, 몰입할 거리, 가벼운 인연, 그리고 나만의 공간까지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아직 이야기는 절반밖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마음의 평안과 더불어 노후의 현실적인 부분, 바로 경제적인 준비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일 당장 지금 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3개월일까요? 아니면 단 한 달도 자신이 없으신가요? 이 질문은 단순히 돈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내 삶이 얼마나 준비된 삶인가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6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것,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착각에 관한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사회복지팀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65이 되도록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몸으로 먹고 살아온 인생이니 평생 일할 수 있다고 믿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67이 되던 해 무릎 관절염이 갑자기 심해지면서 더 이상 현장에 나가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뇨까지 진단받으셨고요. 일은 멈췄지만 생활비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병원비까지 더해지면서 지출은 늘어났습니다. 그분은 뒤늦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계속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요. 인간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무릎이, 허리가 오늘 갑자기 말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동으로 들어오는 소득 구조입니다. 연금이든 임대 수익이든 안정적인 금융 상품이든 몸이 아파도 일하지 않아도 돈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그런 구조가 없다면 수입은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그 순간 바로 멈추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내 수입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으로 버는 소득이 전체의 80% 이상이라면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동으로 들어오는 소득의 비중을 조금씩 높여 가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아직 받지 않고 계신다면 연기연금을 고려해 보세요. 연금 수령을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늘어납니다. 집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주택연금도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도 꼭 확인해 보세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면 받으실 수 있는데 자격이 되는데도 모르고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4번째 이야기, 가벼운 인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깊은 관계만이 진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의 자료를 보면 다양한 층위의 인간관계를 가진 분들이 한두 명의 깊은 관계만 가진 분들보다 외로움 지수가 훨씬 낮았다고 합니다. 서영순 선생님이 다니시는 수영장에는 같은 시간대에 오는 분들이 몇 분 계신다고 합니다. 서로 이름도 정확히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지만 매번 만나면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물 좋네요. 같은 가벼운 인사를 나누신다고 해요.
서영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 짧은 인사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 든다고요. 이런 가벼운 관계의 또 다른 장점은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한 번 맺은 인연에 책임감을 느끼는 경향이 강합니다. 경조사를 챙기고 안부를 묻고 때로는 의무감마저 느끼게 되죠. 하지만 동호회나 취미 모임에서 만나는 가벼운 인연은 그런 부담 없이 순수한 즐거움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작은 활력소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가벼운 인연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서영순 선생님도 수영장에서 만난 한 분과 어느새 가까워져서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따로 차를 마시는 사이가 되셨다고 합니다. 부담 없이 시작했던 인연이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된 경우인 거죠. 다섯 번째 이야기, 나만의 공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팀은 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심리적 안전기지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돌아갈 수 있는 곳, 온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안정감을 줍니다. 전안의 그 어르신처럼 거창한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작은 테이블 하나, 좋아하는 조명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그 공간이 온전히 나의 취향과 나의 결정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한 공간을 꾸며왔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아주 작은 공간 하나쯤은 가져도 괜찮습니다. 서영순 선생님은 안방 한켠에 작은 독서 의자를 두셨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저녁 30분씩 책을 읽으시는데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온전한 본인만의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들도 이제는 그 시간엔 어머니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고 해요. 여섯 번째 이야기,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착각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팀에 따르면 관절이나 근골격계 질환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본인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평생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해오신 분들일수록 무릎이나 허리에 누적된 손상이 어느 순간 갑자기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일할 수 있을 때 미리 대비하라고요. 지금 당장 큰 돈을 모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하나씩 만들어 가시라는 겁니다. 국민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외에도 월지급식 예금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같은 금액이라도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를 받는 방식 대신 매달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원금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니 마치 작은 연금처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은퇴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의 핵심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라고 강조합니다. 통장에 큰 돈이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불안하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확실하게 들어온다면 그 안정감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비상금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활비만 생각하고 노후를 준비합니다. 매달 들어가는 식비, 관리비, 보험료 정도만 계산하는 거죠. 하지만 정작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이런 예측 가능한 지출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지출입니다. 서영순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몇 해 전 갑자기 배관이 터져서
집수리에 큰 돈이 들어간 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따로 모아두신 비상금이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하셨지만 그 일을 계기로 비상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셨다고 하셨어요. 비상금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달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아서 정말 급할 때만 손대는 별도의 통장 하나를 만들어 두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는 비상금에 관한 것입니다. 생활비만 확보되면 괜찮다고 믿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예측 가능한 지출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지출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술, 배우자의 사고, 집 문제, 이런 일들은 통계에 나오지도 않고 미리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사회사업팀의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43%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로 노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비상금이 없어서 자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빚을 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활비와는 완전히 별도로 비상자금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6달치 생활비를 권합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달 5만원, 10만원씩이라도 따로 모아두는 절대 손대지 않는 통장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 비상금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는 안전한 곳에 두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는 투자에 관한 착각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어떤 투자로 큰 수익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노후 자금 전부를 그곳에 넣으셨다가 큰 손실을 보신 사례도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의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불리려 하지 말고 지키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생활비와 비상금에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투자는 반드시 잃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돈으로만 하셔야 하고 전체 자산의 20%를 넘기면 안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투자 구조를 설명드렸을 때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건 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100% 의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말은 거의 사기에 가까운 멘트입니다. 그런 권유를 받으시면 하루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시고 꼭 자녀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는 자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아프면 자식들이 돌봐주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자녀로부터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채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녀들도 이미 자기 삶을 꾸리는데 벅찹니다. 직장, 자녀, 양육, 주택 대출, 본인의 노후 준비. 여기에 부모님 간병까지 더해지면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나빠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기대하는 순간 관계가 오히려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서운해하고 자녀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일수록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수록 양쪽 모두 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줄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해두시고 노후 자금에서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돈은 먼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사실 돈이 아니라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모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바로 자립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만나본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독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서영순 선생님은 요즘 매일 아침 산책을 거르지 않으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힘들지 않으시냐고 여쭤보니 힘들지만 일어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작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열정이 서서히 식기 쉽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기도 귀찮고 어디 나가기도 번거롭게 느껴지죠. 하지만 바로 이 시기야말로 마음에 다시 불을 켜야 할 때입니다. 천안복지관에서 칠순의 그림을 시작하신 어르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처음엔 붓도 제대로 못 잡으셨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작품이 동네 전시회에 걸릴 정도가 되셨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또 배우냐는 질문에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 나이니까 배우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적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부 사이의 거리, 나를 위한 선택, 몰입할 거리, 가벼운 인연, 나만의 공간, 이렇게 5가지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실천하시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서영순 선생님도 처음엔 그러셨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고요. 가족을 챙기지 않고 나만 즐긴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팀은 이런 감정을 돌봄 죄책감이라고 부릅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에 익숙해진 분들일수록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 자체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타면 항상 이런 안내를 듣습니다. 비상시에는 본인의 산소 마스크를 먼저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숨을 쉬지 못하면 옆 사람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하고 행복해야 가족도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영순 선생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처음 가야금을 다시 배우러 갔을 때 자녀들이 오히려 너무 좋아했다고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다고, 자식으로서 더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오히려 가족에게도 안심이 되는 일이라는 거죠. 자, 이제 경제적인 준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후 자금을 준비하실 때 한 가지 함정에 빠지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1,000만 원의 가치와 10년 후 1,000만 원의 가치는 같지 않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재무상담팀과 협력하는 전문가들은 노후 자금을 계산할 때 반드시 물가 상승률을 함께 고려하시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신다면 20년 후에는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예금에만 의존하기보다 일부는 물가 상승을 따라갈 수 있는 자산에도 분산해서 보유하시기를 권합니다. 다만 이런 자산 배분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전체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 되고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과 관련된 제도들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가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 번씩 문의해 보시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등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 서비스나 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훨씬 수월하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이런 제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미리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시나요? 아니면 그저 어제와 같은 하루가 또 반복된다고 느껴지시나요? 서영순 선생님은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걸 해볼까? 작은 변화였지만 이 질문 하나가 하루 전체의 색깔을 바꿔놓았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그냥 하루가 흘러가는 대로 살았다면 지금은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작은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까?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산책하는 것, 미뤄두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는 것. 작은 질문 하나가 우리의 하루를 그리고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를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한 번에 너무 많은 변화를 시도하면 오히려 지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삼성서울병원 행동의학팀의 연구에 따르면 작은 변화 하나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시도했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들으신 10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단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 안에 그 하나만 작게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다음 한 가지도 시도해 볼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서영순 선생님도 처음엔 일주일에 하루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결국 가야금을 다시 배우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본인만의 공간을 꾸미는 큰 변화로까지 이어진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첫걸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진짜 나로 사는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다른 분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사회사업팀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자녀 둘을 키워내셨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은퇴하신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하셨다고 합니다. 드디어 쉴 수 있다는 마음에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기력감이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며 살아오셨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으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던 거죠. 이 어르신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쓸모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느낌, 사실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에게, 일터에서, 이웃에게. 그런데 은퇴 이후 그 역할이 사라지면 마치 내 존재 자체가 흐릿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이분은 결국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는데 처음엔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야기에 집중하는 눈빛을 보면서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도서관에 나가시는데 그 시간이 가장 기다려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느끼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팀은 이를 생산성 욕구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역사회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자원봉사 기회가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돕는 일,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거나 읽어주는 일, 동네 텃밭을 함께 가꾸는 일,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경험과 시간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손주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손주는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손주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서영순 선생님도 손주 이야기를 하실 때 표정이 가장 밝아지셨습니다. 요즘은 매주 한 번씩 손주를 만나러 가시는데 예전 같으면 체력이 붙여서 힘드셨을 텐데 꾸준히 산책하고 가야금도 배우면서 체력이 좋아지니 손주와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진짜 빨리 달리신다며 신기해한다고 그 말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들, 나만의 시간, 몰입거리, 건강, 경제적 준비는 결국 한 곳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당당하게 함께하기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경험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호스피스 완화 의료팀의 자료에 따르면 사별 이후 가장 회복이 빠른 분들은 평소에 본인만의 사회적 관계와 일상이 단단하게 자리 잡혀 있던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오신 분들은 사별 이후 일상을 다시 세우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비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나만의 시간, 나만의 친구, 나만의 취미,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키는 동시에 언젠가 다가올 수 있는 인생의 변화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기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서영순 선생님은 이런 말씀으로 저와의 대화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전엔 남편 없이 혼자 어떻게 살까 막막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나는 살아갈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믿음,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단단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믿음을 조금씩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선택 하나, 작은 시도 하나가 모여서 결국 우리 모두를 더 단단하고 더 행복한 인생 후반전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사회사업팀이 만난 또 다른 어르신은 평생 자녀들 학비를 대느라 본인을 위한 지출은 거의 해본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서 정작 본인을 위해 작은 것 하나 사는 것조차 망설여지셨다고 해요. 그런데 자녀분이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를 위해서도 좀 쓰세요. 엄마가 행복해야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그 절약하는 습관이 가족을 지켜온 큰 힘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절약의 마음을 나 자신에게도 조금씩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 큰 돈을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아하는 꽃 한 송이, 평소 망설였던 작은 외식 한 번, 이런 작은 사치가 결국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말은 좋은데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실천하실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첫걸음 몇 가지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차 한 잔을 천천히 드셔보세요. 핸드폰도 보지 마시고 텔레비전도 켜지 마시고 그저 그 차 한 잔에만 집중해 보시는 겁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나만의 시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이번 주 안에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한번 들러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둘러보세요. 꼭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실 겁니다. 삼성 서울병원 사회사업팀에 따르면 실제로 프로그램을 시작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처음엔 그냥 구경만 하러 갔다가 마음이 동해서 등록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셋째, 국민연금공단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나 복지 혜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혜택들이 많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매달 단 10,000원이라도 좋으니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 보세요. 금액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그 통장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느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섯째, 오늘 저녁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나도 이제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한다고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면 가족들도 분명 우리를 응원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견뎌내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자식들을 키워내느라 나 자신을 돌아볼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 시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질 차례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노년의학팀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의 가장 큰 비결은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매일 작은 것 하나씩을 나를 위해 실천하는 꾸준함이라는 것입니다. 거창한 결심보다 오늘 차 한 잔 천천히 마시는 것, 오늘 거절 한번 해보는 것, 오늘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들어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 후반전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서영순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인생의 절반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인생의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느껴진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후반전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몸과 마음의 연결입니다. 삼성서울병원 통합의학팀의 자료에 따르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들이 신체 건강도 더 잘 유지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외로움이나 무기력감을 오래 느끼신 분들은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만성질환 발생률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매일 작은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시는 분들은 같은 나이라도 신체 나이가 더 젊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나만의 시간을 갖고 몰입할 거리를 찾고 가벼운 인연을 맺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일이라는 거죠. 서영순 선생님은 가야금을 배우신 이후로 손가락 관절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고 집중하는 활동이 자연스럽게 소근육 운동도 되고 인지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팀도 이런 활동을 적극 권장한다고 합니다. 꼭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손과 머리를 함께 쓰는 활동들이 노년기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충분한 수면 없이는 아무리 좋은 습관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수면 클리닉의 자료를 보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진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 발생률이 확연히 낮았다고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마음도 한결 차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까지요.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단단하게 지키기 위한 하나의 큰 그림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가정을 지키느라, 때로는 내 마음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달려오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 자신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드릴 차례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유독 나이 들어서도 표정이 밝고 활기찬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 같은 나이인데도 표정이 어둡고 지쳐 보이는 분들도 계시죠.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삼성 서울병원 노년정신의학팀은 그 차이가 결국 하루를 채우는 작은 습관들의 누적이라고 설명합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국 우리의 표정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서영순 선생님을 처음 배웠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외형적으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표정과 말투, 걸음걸이까지
확연히 달라지셨습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편안해지셨다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거창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시작은 정말 작습니다. 차 한 잔, 산책 한 번, 거절 한마디, 통장 하나,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가 꿈꾸는 단단하고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결코 내려놓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자유롭고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가득한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에 담아가시고 내일부터 작은 한 걸음씩 실천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막상 일상에 치이다 보면 가장 쉬운 것들을 가장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우리 자신의 삶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평생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속도를 조금 늦추고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함께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서영순 선생님처럼 작은 변화 하나에서 시작해서 결국 단단하고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8번째 이야기, 투자에 대한 착각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사회사업팀이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단기간에 잃어버리신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공통점은 대부분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의 권유로 시작하셨다는 점입니다. 형님, 이거 진짜 확실해요. 저도 했어요. 이런 말에 마음이 움직이셨던 거죠.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말을 잘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정이고 신뢰니까요.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 믿음이 오히려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지인의 추천이라고 해서 검증 없이 큰 돈을 넣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반드시 자녀나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결정을 요구하는 투자일수록 더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9번째 이야기, 자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님을 모시며 자랐고 자연스럽게 나도 자식에게 그런 보살핌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맞벌이가 늘고 자녀들도 본인의 가정과 일을 꾸리느라 여유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서영순 선생님은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는 너희한테 기대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야. 대신 너희도 우리 걱정하느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처음엔 자녀분들이 서운해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부담을 주지 않는 거리가 가장 따뜻한 관계를 만든다는 걸 직접 경험하신 거죠. 이건 자녀를 멀리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된 부모일수록 자녀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 이게 바로 우리 문화에서 가장 깊은 효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이야기, 자립하는 힘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노년의학팀은 신체적 자립, 정서적 자립, 경제적 자립이라는 세 가지 축이 균형을 이룰 때
가장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나머지 두 가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체적 자립을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필수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서적 자립을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나만의 시간, 나만의 몰입거리, 가벼운 인연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오늘 함께 짚어본 자동소득 구조와 비상금, 신중한 투자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영순 선생님은 요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외로움이 혼자 있을 때 오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나를 잃어버렸을 때 오는 거였더라고요. 지금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가장 충만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의 적당한 거리, 나를 위한 작은 선택들, 몰입할 거리를 찾는 용기, 부담 없는 가벼운 인연, 나만의 공간, 그리고 일할 수 있다는 착각을 경계하는 것,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 투자해서 지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 자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 마지막으로 신체와 마음과 경제 세 가지 자립을 함께 길러가는 것까지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결국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오랜 시간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만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 단 하나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작게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우리 함께 당당하게, 우리 함께 진짜 나로 살아가는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잊지 마세요.